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월 8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이 날씨처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 우중충한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이 6.96% 떨어지면서 1,11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퀀텀이 마이너스 12.46%로 가장 큰 하락세 나타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현재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반면에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9조 4,126억 원으로 약 2조가량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연우 씨, 혹시 작년에 이 한 해 동안에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ICO를 통해서 얼마나 투자 금액을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약 45억 달러나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무려 4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미국의 IT 매체인 바로 크런치베이스에서 나왔는데, 보시면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올해 2월까지 14개월 동안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ICO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억 달러로 이것이 이제 현재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받은 13억 달러보다 3.4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작년 이제 2월, 지난 2월 한 달간의 모금액 비율만 봐도 이 ICO를 통해서 투자받은 금액이 78%입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32%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 초록색이 바로 ICO인데 이렇게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이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펀딩 받은 게 68%에서 22%로 줄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ICO 같은 경우는 바로 불특정 다수한테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한테 돈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펀딩,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은 이 특정한 기업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투자금을 유치받는 거여서 이 점점 분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인 건데,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의 이런 ICO들이 이뤄질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참여했죠. 자, 그리고 또 카카오도 이제 참여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서 ICO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바로 이번에 한빛소프트도 홍콩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ICO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바로 금융위가 국내 기업들의 ICO를 막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 ICO를 추진하는 기업들도 이 해외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국내 대규모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CO 규제를 좀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ICO 규제를 현재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걸 보시면은 ICO 허용이 이제 ICO를 통한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금융당국이 섣불리 풀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도화 이전에 부작용을 막을 만한 방안부터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안전하게 가자 이런 방안인데,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게 또 너무 지나치고 이런 추세를 따라가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에 너무 늦어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네, 이 바이낸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1만 달러가 굳게 됐다. 우리나라 돈으로 1,100만 원 선에 안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도 1,000원이 무너졌고, 이더리움도 가파르게 이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90만 원 선이 무너졌고 85만 원 전후를 맴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낸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자, 그러면서 홍콩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객의 일부 알트코인들이 바로 없어지고 팔리고 비트코인으로 둔갑되는 황당한 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더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 맘대로 교체됐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킹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세계 최대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런 해킹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보시면 일본 쪽에서도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 큰 손이 엄청난 자금, 엄청난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이걸 한꺼번에 다 판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네, 이 4억 달러나 되는 이 암호화폐를 투매를 일어났다. 이 비트코인을.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네. 미국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규제가 계속해서 이뤄진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와 같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오는 18일 대선을 앞둔 러시아가 출구조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이제 해킹을 통한 조작은 거의 불가능해지죠.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선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또 러시아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선거 시스템과 여론조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보시죠. 카카오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함께 암호화폐 시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세정보 서비스는 카카오톡 대화창 옆에 표시된 샵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샵 버튼을 누르고 리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업비트에서 현재 시세와 최근 가격 변동 추이, 또 거래 규모 등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번 제휴를 통해서 양사 간의 협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카카오가 암호화폐 이용자 간 거래 서비스의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업비트의 기존 서비스와 다양하게 연계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 보시죠.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죠. 벤츠가 모비코인이라는 자체 암호화폐를 만듭니다. 친환경 운전 관행을 따르는 고객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요. 이를테면 저속으로 안전하게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이 외에도 BMW에서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관련 업체와 제휴를 추진하는가 하면 또 지난 2월에는 포르쉐도 블록체인 업체와 제휴를 맺었죠. 이같이 자동차 업계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향후 자동차 업계가 또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JP모건이 암호화폐를 그들의 사업에 대한 경쟁자이자 또 위험 요소로 분류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비즈니스 위험으로 인정한 세 번째 주요 금융기관인데요. 지난달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서비스가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고 또 골드만삭스 역시 금융기관의 위험 요소로 암호화폐를 지목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더 이상 가십거리가 아닌 현실이죠. 다국적 기업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이 좀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담하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비타민 최연우였습니다.